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참여 인원이 40만이 넘었네요. 이거 한 3일 만에 됐나요? 예, 하루에 10만 명씩 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50만, 100만 한번 가봅시다. 진짜 네티즌들 대단합니다. 네, 이명박이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진실의 힘에 갇혔네요. 이명박은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거 하는 코스프레를 했지만 그 어색함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가는 길을 박근혜처럼 시끌벅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간들이 병풍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이 인간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김도읍, 장제원, 김정재, 권성동, 은재할망, 정미경, 조혜진, 유해진, 이동관, 이재호, 김문수. 이재호는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거다. 마치 이것이 정치적인 이 정부의 포갑인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병풍을 서주고 이 정당도 그 누구도 사과를 안 해요. 여러분, 이명박 때부터 특징이 뭐냐? 범죄자들이 사과를 안 해요. 여론전만 해요. 예, 이거에 진짜 저희가 그 이명박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사람들이 뭐 사면을 해야 되고 뭐 하태경도 지금 그랬죠. 뭐 통 크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이랑 박근혜 사면하라고. 여러분 보시면요,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친박들은 본인이 친박이라는 걸 드러내는데요, 친이들은 본인이 친이라는 얘기를 안 해. 이명박을 지지하고 이명박을 좋아하는 거를 부끄러워해.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 하지만 얘네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명박은 절대로 풀어주면 안 돼요. 행여나 박근혜는 나와도 딱히 할 게 없어. 요새 맨날 잠쳐 자르고 드라마 보는 게 일이니까. 근데 이명박은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명박은, 이 사람은 지극히 목적지향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설령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감옥을 나오기 위해서, 이 사람 내가 보면 감옥에 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사람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형을 다 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뭐 해외 재산 빼돌리고 했겠지. 이번에 그 이시영도 뭐 엄청나게 뻗들었다는 뉴스 나오던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사람을 풀어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이명박은 그 천성이 타고난 것 같아. 약간 쥐의 특성을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요? 어둠을 향해 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본인의 생각이, 사람에 대한 사고, 이 사회에 대한 사고가 선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목적지향을 향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렴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저기를 주고 얼마만큼의 뭘 떼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목표를 가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그 사기를 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제가 보는 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타고난.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를 90까지 살던 100세까지 살던 이 사람은 사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줄 거예요. 네, 어저께 민주당에서 이 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죠. 당원의 86.8%가 서울 부산시장 후보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죠.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참여율은 낮긴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걸 찬성해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나 이런 강남들을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서울시를 포기해.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박원순 시장을 들먹이면서 진짜 거의 진짜 파상 공세를 해요. 제가 어저께 MBC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꼭지가 3개였나? 그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모아가지고 다 해주더라고. 심지어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후보 내면 2차 가해를 해.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이 후보 내면 3차 가해고 투표하면 4차 가해래. 이제 국민이 투표하면 4차 가해래. 도대체 1차 가해하고 2차 가해는 뭐니? 근데 저는 진짜 이 언론들이나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보여준 9년의 서울시정과 이명박근혜가 보였던 9년의 이 국정과 당신들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생명 아니냐고. 얘네들은 박원순과 이명박근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지. 오세훈과 박원순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오로지 머릿속에 권력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력에서 소외됐다는 것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생명 아니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이 언론이 하는 짓을 보면요. 오히려 이명박근혜를 훨씬 더 보면 좋아해요. 그걸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예를 들자고 하면은 참여정부 말기 때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참여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무능 정권이라고 하고 반민주 정권이라고 하고 민중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난리를 치면서 거의 이명박 그 개국공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강준만, 최장집, 진중권, 손석춘, 홍세화, 우석훈 이런 인간들이 진보 언론을 플랫폼 삼아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해요.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시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명박근혜 때 다 입 다물고 있었어. 그리고 이 중에 반수는 이명박의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다 교수 자리를 얻어. 경력도 별로 없고 학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본인의 이익이 컸으니까. 그 짓을 하고 얻은 본인의 이익이 너무 컸으니까. 민중을 위하는 척, 진보적인 척 하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진짜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 이름값 높이고. 그리고 반드시 저 수구 세력들은 돈으로 보상해주잖아요. 뭘로 자리로든 뭘로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때 어떻게 했죠? 한나라당이랑 손잡고 거의 참여정부를 사지로 몰았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명박근혜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야. 오마이뉴스 되게 교묘하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딱 해가지고 여론을 딱 터뜨려서 돌을 딱 던져요. 우물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17.2% 가면서 이거 3강 구도가 됐다면서 언론의 진짜 리얼미터랑 함께 대설특필하거든요. 이게 오마이뉴스가 때때마다 추미애 장관 사퇴시켜야 돼 말아야 돼. 윤석열 작년 같은 경우도 장사 잘했죠. 조국 사퇴 발언 유시민 대선 중요한 시기에 입으로는 진보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국진당이나 이 국진당 후보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정권이 넘어가는 데에 혁혁한 역할을 해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마이뉴스가. 예전처럼 대놓고 하면은 욕먹으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보 정권이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애들의 민낯이에요. 근데요, 저는 윤석열이 17.2% 나오는 거 보니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3강 구도를 형성한다고 하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 나올 이유가 없어. 왜? 이명박근혜도 됐는데 그 많은 흠이 있고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기를 쳐먹은 애들도 결국은 검찰이 덮어주고 언론이 덮어줘서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저런 모질이들도 사기꾼들도 되는데 내가 왜 못해? 검찰이 자기 식구 검찰들이 자기 그 와이프나 장모 죄 다 덮어줄 텐데 무혐의 처리해주고 특검에도 다 자기 편 들 텐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덮고 승승장구해 왔잖아요. 그냥 모를까요? 이렇게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지지율이 아까워서라도. 나오면 땡큐입니다, 여러분. 나오면 땡큐입니다, 저는. 이명박이 감옥에 가면서 정봉주 의원이 정말 불쌍하다는 의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봉주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쳐서 감옥까지 간 사람이고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되는 그 수모를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명박이 감옥에 가고 그 사람이 맞았다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움직이질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한명숙 총리가 저런 일을 당했어. 자기 당의 사선 의원 김계륜 의원이나 김재윤 의원, 신하경 의원이 이렇게 당했다라는 게 방송에 나오는데 민주당이 움직이질 않아요. 조국도 유시민도 움직이질 않아요. 최강욱이 저렇게 당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정봉주뿐만 아니라 안원구 총장 같은 경우도 이명박 때 고쳐겪고 감옥 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한 몸을 바쳐서 저렇게 싸우고 힘든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민주당은. 사실은 그 수혜는 자기들이 다 봤으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이재정 의원이 그 박시영 그 눈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언론에 그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척을 지고 하니까 민주당의 의원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와가지고 너 제발 언론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언론이랑 척치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저 그 말 듣고 이재정 의원이 이렇게 헛말을 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폭로를 한 거거든. 그 내부를. 제가 볼 땐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해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의리 없는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말로만 개혁을 말하면서 자기는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해요? 자기 편을 배신자라고 쳐내면서 저열한 화력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당의 화력을 쏟아내면서 무슨 개혁을 합니까? 저 국임당은 100명 중에 저격수가 3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화력도 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언론이 많이 띄워주기도 해. 하지만 우리는 180석 중에 저격수가 20명도 안 되지 않나요? 최소한 저격수 밖에서 변방에서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온몸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을 민주당 안 받아줘. 더럽다고 안 받아줘. 그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80석을 가지고도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석이나 180석이 뭔 차이야?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쓸데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성계를 포함하여. 안민석 의원이 거의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 페이스북을 날렸는데 이 내용이 정말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민주당만 수혜를 보고 민주당만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은 없어요. 뽑아준 사람들 허탈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봉주 재심에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정봉주 무죄는 역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침내 이명박 씨가 1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역사의 필연이라고 적폐청산의 상징입니다.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당이 시켜서 BBK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1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봉주가 낙곰수로 인기가 하늘을 높을 때는 민주당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 때 손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정봉주를 감옥에 보낸 검사, MB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 그들은 지금도 칼을 휘두르며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정봉주 재심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BBK 사건의 주어가 MB라고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검찰농단을 밝히고 칼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성과 이 패기를 갖춘 사람들로 정말 국민들이 뽑아서 그들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